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월 25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롤러코스터 장세였죠. 장 초반에 나스닥이 4.9%인가 빠졌었고요. 다우도 3.2% 정도 빠졌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최대 폭이었고 또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FMC 회의에 집중되고 있죠. 내일하고 모레,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미국은 오늘 밤이죠, 그렇죠? 내일하고 모레. 우리나라는 이제 그 결과를 목요일날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F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금리 인상을 3월부터 올해 3번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은 뭐 4번, 5번, 뭐 많게는 8번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일각에서 이달에는 금리 인상을 동결할 거다. 이 얘기가 좀 돌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락하다 멈춘 겁니다. 거기다가 실적이 괜찮다. 그러니까 기업의 한 74% 정도가 예상치 상회를 할 거다. 이런 이슈가 급락을 멈춰서게 하고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 플러스까지 유도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FMC가 정말 이달에 동결할까요? 그건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연준 이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저께 뭐 5번까지 가능하다, 또 8번까지 가능하다. 골드만삭스 이런 거 나온 뉴스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뭐 8번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달에 금리 인상 하는 것이 연준 입장에서는 후회를 안 남길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점점 가시화가 되면 그거를 하루아침에 막을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지금도 제가 볼 때는 1년은 걸려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굳이 시간을 더 끌어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특히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까지도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치닫고 있는데 이 문제마저도 터진다 그런다면 연준이 대응할 시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고 시장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어차피 3월에 할 거니까 한 달만 버티자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엄청 올라가면서 방향을 더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월까지 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2월에 그냥 임시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은 받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FMC의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할까봐 시장이 무너졌다가 동결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죠. 다만 골드만삭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달에 금리 인상을 동결되더라도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은 사실일 거다. 그 다음에 7월부터 연준이 올해까지 안 한다고 했던 대차대조표 축소 이것도 7월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상 다가온 거 맞고요. 속도도 빠른 거 맞는데 1월에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 하나 정도인데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월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할 것만 같은데 뭐 시장 주변 일각에서는 또 이달은 동결이라고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이 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체 기업자 말씀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2분기까지는 충분히 실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많은 기업이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이번 주에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 국무부가 그러니까 주재한 대사관을 철수를 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군사 행동을 계획 중이라고 미 국무부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한 5천 명 정도가 파병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게 새롭게 러시아하고 연합군이 싸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 불똥이 대만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대만으로 가면 좀 골치가 아파지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양쪽에다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푸틴이 발을 빼야 되는 게 가장 좋죠.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발을 빼지 안 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도 한번 정복을 해봤었기 때문에 침략을 해서 정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도 쉽게 가려다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다 이렇게 해석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연준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또 다른 실기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혹시라도 터지지 않는다면 모를까 터진다는 전제 조건을 깐다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해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해놔야지,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여놔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으로 좀 보면 다우 차트는 지금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다우 차트는 아직 나오질 않았는데요. 다우 차트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아마 엄청 길었던 모습인데 나스닥을 볼게요. 일단 다우 차트 나오면 나스닥을 보시면요. 여기까지 쭉 뺐었죠. 4.9% 빠졌었네요. 4.9%. 그러다가 쭉 올랐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날 그 번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날 미국장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다. 반등이 들어오느냐 급락하느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나왔어요. 급락도 갔었고 반등도 들어온 거예요. 결론은 반등이죠. 근데 계속적으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다시 아래꼬리 메우러 간다. 여기에 표를 한 표를 줍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FMCA가 아직 남은 것도 있지만 오늘 근거가 매우 빈약했어요. 오늘 반등의 근거는 너무 빈약했어요. 거래량은 터졌습니다. 거래량은 좀 터졌습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터졌다 해서 지금 자리가 사실은 뭐 완벽하게 저점이라는 생각은 못해요.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네요. 별로 안 터졌네요. 거래량 별로 안 터졌습니다. 이 정도 터졌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터졌어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못 났네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은 터진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제가 예상했던 여기서는 급락이 나오거나 그렇지 않은 반등이 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게 딱 나왔다는 거죠. 급락도 나오고 반등도 나오고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여기서 추세 반전이 여러분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다우가 아직 안 나왔는데요. 다우는 좀 이따 나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가 1200원을 터치를 했어요. 제가 아마 지난주 일요일날 그 번개할 때도 원달러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원달러가 되게 중요합니다. 월봉이 이번 주 완성이 되잖아요. 이번 주 월봉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월봉이 어디에서 끝나냐의 싸움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봉을 크게 세워서 이 고점까지는 가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끝날지 좀 봐야겠죠. 미국장이 올라왔지만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저께 국내장이 하락할 때 미국장이 0.9% 정도 상승했어요. 0.9%. 근데 지금은 0.9%까지 안 올라와서 끝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그거를 반영할 건지 아니면 빨리 또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반등으로 반영할 건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원달러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역외환율이 현재 1200원까지 갔다 왔고 396원 이상에서 끝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보셔야 돼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원달러는 그러면 추세 반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추세 연장을 가져갈 수 있을까? 추세 연장이겠죠.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돼야 되니까요. 그 상황으로 본다면 원달러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국면에 있는 거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코스피가 13개월 2800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2800을 무너뜨렸어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2800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는 봐야겠죠. 미국이 반등한 걸 그대로 반영할 거냐. 우리도 미국처럼
급락 갔다 올라올 거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석할 수 있겠죠. 뭐 시장 일각에서는 2,750, 뭐 2,500도 간다, 뭐 이런 뉴스가 어저께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인데 그게 이제서야 뉴스가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직 시장이 추세 반전의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아직도 재료가 없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반등시마다 물량 축소가 정답일 거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